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금융시장의 개념 그리고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면요. 일정한 규칙과 질서 속에서 자금의 공급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의 수요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는 추상적 시장, 즉 예금이나 주식이나 채권 따위를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는 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금융시장은 왜 생겨났느냐? 등장 배경이죠. 그죠? 그래서 자금 거래의 상대방을 직접 찾는 번거로움이 있더라. 그래, A라는 사람이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투자해야 될지, 그죠? 상대방을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어떤 시장이 있다면, 그쪽에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정보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직접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금융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금융시장은 어떤 효과를 주느냐? 경제 주체들 간에 자금의 효율적으로 융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으면요,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채권자들, 그죠? 투자자 또는 채권자, 이런 사람들, 그죠? 예금자,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 시장. 아주, 투자를 하면은 이 시장에서 이 돈을 필요한 사람은 또 그 돈을 빌려가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융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요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쉽게 융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필요한 돈을 원활하게 빌려가고 또 투자하여서 일정한 수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기반이 아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이쪽에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져 있다면은 상호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용어 이해를 간단히 보면요. 앞에 추상적 시장이다. 금융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라고 했는데요.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체적 시장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있는 시장.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장터 생각하면 됩니다. 장터. 시장이죠. 말 그대로 시장 이런 곳에 가서는 현금을 주고 바로 무엇을 구매할 수 있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이런 것을 구체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추상적 시장은 뭐냐? 금융시장 구체적인 장소가 없는 시장이다. 장소가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보험시장 등 장소의 개념이 사라진 시장을 갖다가 우리는 추상적 시장이다. 장소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범위를 나타내는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같고요. 위에 있는 요 말이 중요하겠죠. 구체적인 장소가 없다. 그것이 추상적 시장의 핵심 요소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금융시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기본적 기능은 자금 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급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그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요니까, 그죠?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공급자, 빌려주는 사람, 그죠? 빌려주는 사람. 또 우리는 뭐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연결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금 중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금융시장의 기본적 기능이다. 자, 아까 우리 말했지만은 특별한 장소가 없다 그랬다. 추상적 시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 국경,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이제 국제 간에 지금 뭐 정권 같은 경우도 외국에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국경,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중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계의 여윳돈, 그죠? 여윳돈을 기업에 공급한다. 대여하거나 채권을 사거나 또는 투자,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 기능, 즉 자금의 중개 기능이 되어진다. 자, 두 번째, 금융 거래 비용이 감소되어진다. 본인이 직접 이제 투자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선정하려면요, 정보를 탐색해야 되고 수집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위험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누가 금융시장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거래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진다. 자, 금융시장에서 무엇을 제공해 준다고요? 금융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죠? 상대방의 신용, 또 금리, 그 사람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리,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들이 절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능, 기본적 기능, 자금 중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수요가 많다,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하면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죠? 공급자가 많다, 즉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하면 이자가 떨어지거나 또는 투자 수익이 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결정이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금융시장의 개념, 그죠? 금융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 요 5가지, 그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